이번 시간에는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들의 성질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기율표에서 1조가 17조 원소들, 그러니까 할로젠과 알칼리 금속들의 성질을 이해하고 같은 조 원소끼리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것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는 주기율표상에서 알다시피 1쪽의 수소를 제외한 리튬부터 이렇게 프랑슘까지의 금속들을 얘기하는 거고, 할로젠 원소들은 이 17쪽에 18쪽 앞에 있는 이 17쪽에 F-Cl- 이렇게 일과 음이 잘 되는 이러한 원소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17쪽에. 이렇게 1쪽에 수소를 제외한 이러한 리튬부터 해서 프랑슘 같은 이러한 애들을 알칼리 금속, F부터 악티늄까지 이러한 애들을 우리가 할로젠 원소라고 하는 거죠. 알칼리 금속들의 성질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칼리 금속은 수소를 제외한 1쪽에 속하는 금속 원소들을 말하고, 원자과 전자수가 1쪽이니까 한 개로 전자를 잃고 일가 양이온이 되기 쉬운 같은 주기의 원소들 중에서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잘 되는 성질, 즉 금속성이 가장 크다라는 거죠. 나트륨은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 전자 하나를 잃어서 일가 양이 잘 되는 이러한 금속성이 크다는 얘기죠. 알칼리 금속들은. 같은 주기의 다른 금속들에 비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고 밀도가 작습니다. 예를 들면 3주기 금속 원소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중에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가장 낮은 원소, 그러니까 같은 주기를 비교해야 되니까 3주기에 있는 애들 중에서 금속 원소들 3개가 있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11번, 12번, 13번 이러한 애들이 3주기에 있는 금속들인데, 이러한 금속들 중에서도 녹는 점과 끓는 점이 가장 낮은 원소는 바로 알칼리 금속인 나트륨이란 얘기예요. 이건 나중에 금속 결합에서도 배우는데, 금속 결합력은 바로 금속 원소들의 양성자 플러스 전하량인, 얘는 1가양이 되고 얘는 2가양이 되고 얘는 3가양이 되죠. 그래서 금속 전하량에 비례해서 금속 결합력도 커지고, 금속 결합력이 커지면 녹는 점 끓는 점이 커지죠. 그래서 1가양인 같은 주기에 있는 금속들 중에서 1가양인 알칼리 금속들이 같은 주기의 다른 금속들에 비해 녹는점과 끓는 점이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래서 밀도가 작다라는 거죠.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물에 뜨죠. 또한 공기 중에서 산소와 빠르게 반응해서 표면의 광택이 사라진다는 특징이 있죠. 다른 금속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나트륨의 산화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트륨은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 나트륨과 같은 이러한 화합물을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금속 표면에 순수한 나트륨 금속들이 사라지고, 이러한 이온 결합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광택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상온에서 물과 경력이 반응하여 수소기체가 생성되고 그 수용액은 염기성을 띱니다. 따라서 사실은 알칼리 금속이라 하는 이러한 이름은 사실은 이런 알칼리 금속들,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금속들은 물과 격렬히 반응해서 그 수용액이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이름이 알칼리라는 이름을 붙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실제로 이렇게 수산화 이온을 만들기 때문에 그 수용액을 염기성이 되고 이렇게 수소기체를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나트륨이 물과 반응하는 이 반응식을 보면, 나트륨과 같은 이런 알칼리 금속들은 물과 반응해서 수산화 나트륨과 같은 알칼리 수용액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그 수용액을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이런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는 이런 반응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알칼리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페노프탈레인을 떨어뜨리면 페노프탈레인과 같은 지시약, 염기성 수용액에서 붉게 변하는 이러한 페노프탈레인과 같은 염기성 지시약과 반응하면 붉게 변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합시다.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반응성이 증가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금속들은 반응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바로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잘 될수록 반응성이 증가하는 거죠. 그런데 같은 족에서 이렇게 리튬, 나트륨, 칼륨 같은 족이죠. 1족에서 얘는 3번, 얘는 11번, 얘는 19번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잘 되는 반응성이 커진다는 거죠. 이렇게
반응성이 크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경향성이 크다. 그래서 일족이 알칼리 금속들은 원자 번호가 커지는 칼륨으로 갈수록 양이온이 잘 돼서 반응성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종류에 따라 고유한 풀꽃 반응성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리튬 같은 경우에 녹는 점 끓는 점이 가장 높죠. 그리고 나트륨은 883으로 낮고 칼륨은 774로 낮고 세슘은 더 낮죠. 이렇게 녹는 점 끓는 점은 리튬에서 세슘으로 갈수록 사실은 녹는 점 끓는 점이 감소하죠. 그리고 밀도는 지금 밑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꽃 반응색은 고유의 불꽃 반응색은 리튬 같은 경우에 붉은색,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세슘은 파란색으로 되고 반응성, 즉 전자를 잃어서 일가양으로 잘 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은 밑으로 갈수록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리튬에서 세슘으로 갈수록 점점 약해지는 건데 낮아진다고 하는 것인데 이건 바로 금속의 결합력이죠. 반지름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결합력이 약해진다는 거죠. 모두 다 일가양으로 똑같은데 반지름이 점점 밑으로 갈수록 커지면 금속 결합력이 약해지죠.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알칼리 금속들은 너무 반응성이 컸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나 수분과 접촉을 무조건 차단해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석유나 벤젠, 액체 파라핀에 보관을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할로젠 원소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할로젠 원소들은 17쪽에 있는 원소들을 말하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7개로 홀 전자가 1개에 있어서 이렇게 F2 플로르, Cl2 염소, Br2 브로민, I2 옛날에는 요오드라 했고 지금 현재는 아이오딘으로 이름이 불리는 I2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주기의 원소 중에서 비금속성이 가장 큽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금속성은 아까 금속성과 반대죠. 전자를 얻어서 일가음이 잘 되려고 하는 경향성을 우리가 비금속성이라 하고 이주기 원소들 중에서 리튬부터 해서 F 플로린 중에서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1가 음이온으로 잘 되려고 하는 비금속성이 가장 큰 것은 바로 F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주기의 원소 중에서 비금속성이 가장 큰 것은 바로 할로젠 원소라는 것입니다. 할로젠 원소들끼리는 반응성을 비교해보면 바로 F로 갈수록 일가음이 잘 되려고 하는 경향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크다는 거죠. 할로젠과 수소는 바로 이러한 F-, Cl-, 그리고 Br- 이러한 것들이 수소와 결합해서 만들어진 할로젠과 수소는 물에 녹아서 산성을 띠는데 이렇게 물에 녹아 산성을 띠는 때 그 산성의 세기는 바로 HF에서 HI로 갈수록 산성이 세다는 겁니다. 이렇게 산성이 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바로 물에 녹아서 산성을 나타내는 H 플러스 수소이온을 얼마나 잘 내는가가 바로 산성을 결정하는 건데 HI가 HF보다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H 플러스와 I 마이너스 크기가 크기 때문에 더 잘 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H 플러스를 더 잘 낸다는 거죠. 이거는 수능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HF보다 HI가 산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할로젠은 분자 상태에서 고유한 색깔을 띱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HF는 연노란색, 옛날에는 담황색이라 하죠. 연노란색을 띠고 Cl2는 알다시피 연두색, 황록색을 띈다고 하죠. 옛날에는. 그리고 Br2는 젓갈색 액체죠. 그 다음에 I2는 흑자색, 옛날에 보라색인 흑자색을 띈다는 것입니다. 할로젠과 은은 이렇게 F-, Cr-, Br-, I-와 같은 이러한 할로젠화 이온과 은이온이 결합한 것을 할로젠화 은이라고 하는데 HF, 할로젠화 은을 제외하고는 물에 용해되지 않은 앙금을 만들기 때문에 할로젠화 이온, 그러니까 뭐 Cl-, 그 다음 Br-, I-와 같은 할로젠화 이온의 검출 반응에 이용된다는 겁니다. AGF는 용해되기 때문에 얘는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용해 이것은 사용되지 않고 대신에 AgCl과 같은 흰색 암금, AgBr과 같은 연노란색 암금, AgI와 같은 노란색 암금을 만들기 때문에 Cl-가 염화이온이 용액 속에 있으면 Ag+를 넣으면 흰색 암금을 만들죠. 그러면 이 용액에는 Cl- 염화이온이 있구나라는 것을 검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Cl-, Br-, I- 와 같은 할로제나 이온의 검출 반응에 이러한 암금 생성 반응이 이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할로제나 원소의 물리적 성질을 정리해보면 할로젠 분자들은 이원자 분자로 이렇게 F2, Cl2, Br2, I2로 존재하고요. 이러한 F2에서 I2로 밑으로 갈수록 녹는적 끓는점이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녹는적 끓는점이 이렇게 증가하니까 상온 25도씨에서 존재하는 상태가 F2와 Cl2까지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요. Br2부터는 액체로 존재하죠. 좀 더 녹류적 끓림이 높아졌기 때문에 분자량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I2 같은 경우는 고체의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고유의 색깔이 있다고 했죠. F2는 연노란색, 그리고 Cl2는 연두색, Br2는 젓갈색, 그리고 I2는 흑자색인 보라색을 띠고 F부터 I2까지 반응성을 비교해보면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으로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누가 제일 크냐면 위로 갈수록 F로 갈수록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들의 성질을 살펴보았고 이러한 애들의 같은 족에서의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좀 수능에서 좀 내용들이 간략간략하게 소개되고 간략간략하게 기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쌤도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바탕으로 내일 수업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